안녕. 30분을 열심히 찍었거든? 막 설명하면서, 와, 잘했다. 이랬는데, 보여? 막, 나 혼자서 열심히 설명한 거? 그랬는데, 녹음이 안 됐네? 아뿔싸.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 아마 밤늦게 올라갈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아, 지금 다시 처음인 것처럼 힘을 내서 잘해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기억나죠? 문제 풀어 있어야 해요. 시간표, 이제 혀가 꼬이네. 시간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책 어디까지 끝나 있어야 되냐면 101페이지까지 문제가 풀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능동과 피동과 주동과 사동을 들어야 하는 게 맞아. 오늘 능동, 피동, 주동, 사동까지 설명을 하고 부정 표현까지 설명을 하고 마칠 건데 불싸 녹음을 다시 해야 되니까 엄청 짐 빠지네. 자, 뭐부터 설명을 할 거냐면 보통은 능동, 피동부터 설명을 해, 선생님들이. 그런데 사실 능동, 피동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고. 뭐가 중요하냐면 사동이 중요해요. 사동, 그래서 사동부터 선생님 설명을 할게. 그러면 우리 책도 뒤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사동은 시킬 사자예요. 시키다, 부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의미가 다 집약이 돼 있지. 시키다, 누군가를 시키다. 그치? 얘는 형태가 사동문이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이걸 일단 설명을 할게요. 짧게 만드는 걸 단형사동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뭐가 붙냐면 용언의 어간에 접사가 붙어요. 보통은 접미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어 형성 파트에서 우리 좀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합성어랑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단어가 만들어질 때 단일어, 복합어가 있는데 복합어는 합성어랑 파생어가 있어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그치? 그 다음에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예요. 그치? 다 기억하고 있죠? 두사가 붙거나 접미사가 붙어서 그래서 파생어를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생어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잘 들으세요. 7개입니다. 이희리기, 우구추에 7개의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희리기는 피동과 형태가 동일해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장형사동은 통사적 사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문학에서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말 들어보잖아. 기억나? 통사구조가 뭐냐면 문장구조가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형사동은 뭐로 실현이 되냐면 용언의 어간에 개하다나 뭐뭇을 시키다가 붙어요. 근데 잘 보세요. 뭐뭇을 띄고 시키다가 붙었을 때는 장형사동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시키다가 바로부터 을 띄고 시키다 아니고 시키다가 바로 붙는 경우에는 단형사동으로 봅니다. 얘도 접사로 봐요. 그래서 발전을 시키다는 장형사동이고요. 발전시키다는 단형사동으로 봅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주동문은 뭐고 사동문은 뭐냐? 말 그대로 주동문은 뭐냐면 주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약을 먹다. 그럼 여기서 약을 먹은 건 아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주동문. 사동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가려볼게요. 이게 없다고 해보자. 아이가가 아이에게가 되고 약을 그대로 오고 먹다가 얻다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동 접사가 붙어요. 먹이가 붙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동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주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동문에서는 주동문에 없던 새로운 주어가 등장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동에서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단형사동의 경우에는 중의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약을 먹였지. 이거는 직접 하는 거야. 보세요. 아이에게 입 벌려.
아해. 그래서 약을 진짜 그 입에다 짜주는 거. 이건 직접 사동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한테 "누구야, 너 지금 약 먹어." 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약을 먹은 거예요. 이건 간접 사동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단형 사동은 중의성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장형 사동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 장형 사동을 만드는 게 용언의 어간에 뭐뭇을 시키다나 뭐뭐 게하다 붙기로 했잖아. 얘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뭐뭐 게하다나 시키다를 넣어보는 거야. 먹으라고 시키다. 어머니께서 약을 먹으라고 시키다. 이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그냥 엄마가 아이한테 "약을 먹어. 너 누구야 약 먹어라." 라고 시킨 거잖아. 그치? 요의 의미만 있어요. 그래서 간접사동만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고 이중사동의 문제가 있어요 또. 건물을 세우다. 이중사동이에요. 건물이 서다 뒤에 이우라는 접사가 붙었지. 2개 붙었지. 이우. 물을 채우다는 물이 차다인데 거기에 이우라는 이중사동이 있고 아기를 재우다는 거는 자다인데 이유가 있어. 근데 이중사동은 비문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중사동은 비문이 아닙니다. 흔히 쓰여요. 그리고 시키다에 남용 문제가 있어요. 친구를 소개시키다. 우리가 소개팅 같은 거 하는 거 "내가 누구 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비문이에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친구를 소개시키다는 뭐냐면 친구가 자기소개하는 거야. 그다음에 기계를 가동시키다 같은 경우에도 기계인데 내가 기계로 하여금 어 그 스스로 움직이도록 시킬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계를 가동하다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때로 문학에서 시적 허용해서 길을 헤매이다라는 거 쓰는데 문학에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법상 비문이라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되게 신경 쓰이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네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뭘 알게 되냐면 사동문은 목적어가 존재해요. 기계적으로 풀게 돼요. 이건 무조건 90%는 선생님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풀어도 사실은 시간 단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적격 조사를 그러니까 이걸 평가원에서 알다 보니까 고3 선지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음을 녹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음만 녹인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오 목적 없어 피동문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사가 쓰인 자리에 목적격 조사를 한 번씩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이 되면 그거는 사동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끝! 사동문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동은 주동의 반대예요. 시키다, 부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단형 사동은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는데 이히디기 우우추라는 접사로 실현되는데 이 이히디기는 피동과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을 띄고 시키다가 아닌 시키다가 붙는 경우에는 단형사동으로 봐요. 그런데 장형사동은 뭐뭇을 시키다 뭐뭇게 하다인데 이것의 문제는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런데 사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의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의성 문제는 단형을 장형으로 바꾸면 해결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중사동이 쓰이는데 비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써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중사동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형 찾는 거. 이런 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밝혔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형태소 분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밝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한 번만 쓸게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형태소 분석하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잘못된 형태소 분석 어떻게 하냐면 사동접사 붙었네. 밝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아니에요. 얘는 기본형이 밝히다야. 밝히에 시간 선어 말하면 엇에 다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사동접사가 붙은 애야? 안 붙은 애예요. 그래서
기본형 꼭 알아놓으세요. 밝히다, 밝히고, 밝히니 이렇게 쓰지 우리가 밝다 이렇게 안 쓰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끝. 사동 표현 끝났습니다. 자, 이제 피동 갑니다. 피동 어려운 거 없어요. 피동은 더 쉬워요. 사동보다. 피동은 말 그대로 당함, 입음 이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아이가 약을 먹다 이 문장을 듣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누가 먹어요? 그치. 아이가 자기 스스로 약을 먹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는 문장은 어때? 아이가 약을 먹다랑 아예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오케이? 이해돼요?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뭐 중의성 문제가 발생했든 어쨌든 아이가 약을 먹은 것과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약을 먹은 건 아예 다른 그림이잖아. 그치? 그런데 피동 보세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어. 그림 그리세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어. 머릿속으로 그림 그렸니? 자, 그 다음에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어. 머릿속으로 그림 그렸니? 어때 그림이? 똑같지? 이거는 피동은 똑같은 내용인데 서술어에 따라서 초점만 달라져요. 이 쥐를 잡았다 해서 이 잡은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치? 고양이지. 초점은 고양이가 있지. 쥐가 고양이 잡힌 것의 주체는 누구야? 그치? 쥐지. 쥐가 초점이 돼 있을 뿐 내용은 똑같아요. 이해돼요? 능동과 피동 차이 이해돼? 자, 단형 피동은 이희리기 4개로 실현돼요. 우리 아까 사동에서 피동과 형태 동일하다고 했어. 이희리기 4개로 실현돼요. 장형 피동은 용언 어간에 뭐뭐 개되다, 뭐뭐 어지다가 붙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희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뭐뭐 되다. 그런데 이 되다는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사용되다, 형성되다. 왜냐면 이 되다라는 게 이미 어휘적 피동이에요. 이것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쌤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이중피동은 무조건 비문입니다. 잘 보세요. 사동에서 이중사동은 비문이 아닙니다. 쓰여요. 이건 문법적으로 비문이라는 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비문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피동은 무조건 비문입니다. 되어지다. 선생님 앞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 되다 자체가 피동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쓰였어. 그러면 피동의 의미가 있는데 또 어지다가 붙었잖아. 그치? 그럼 얘도 틀리는 거지. 이중피동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지다는 보다라는 기본형에 보이 어지다가 붙었잖아. 여기도 비동, 여기도 비동. 그래서 두 개가 붙어서 얘도 틀립니다. 어휘적 피동에 뭐가 있냐면 당하다, 받다, 되다. 이거 있다는 것만 좀 알아놔 주세요. 끝!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동문과 사동문의 구별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희리기가 똑같이 접사가 쓰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문맥을 확인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를 안 내겠지, 평가원에서. 근데 동사에서 두 번째는 전미사를 빼고 뭐뭐 개하다. 사동문을 만드는 거 있잖아. 얘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얘를 넣어보면 문장이 어색해지면 피동문인데 괜찮네, 말 되는데? 라고 하면 사동문이에요. 보세요. 그녀가 그의 품에 안기다에 개하다를 넣어보라 그랬잖아.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게 하다. 이상하잖아. 이때는 피동문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꽃을 안기다라고 했는데 그녀가 그에게 꽃을 안게 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 되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녀가 그에게 꽃을 안기다. 그녀가 그에게 꽃을 안게 이거 꽃 안고 있어 라고 시킨 거잖아. 이때는 사동문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이희릭이라는 똑같은 접사가 결합되었을 경우에 헷갈리잖아. 피동인지 사동인지. 그럴 땐 뭐뭐 개하다를 넣어보는 거야. 말이 되면 사동, 안 되면 피동입니다. 왜냐면 얘가 사동이니까 사동을 만드는 장형사동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사동과 주동과 능동과 피동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사동이 메인이에요. 사동은 시키다고 이것의 반대는 주동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건 단형사동과 장형사동이 있는데 단형사동은 이리기 우구추에 시키다. 장형사동은 뭐뭐을 띄고 시키다, 뭐뭐 개 띄고 하다. 그치? 그 다음에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주어가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단형사동은 중의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얘는 장형사동으로 바꾸면 간접사동만 남기 때문에 중의성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리고 이중사동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거 비문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피동은 당함. 이음인데 서술에 따라 초점만 달라질 뿐 그림은 같다. 이것의 반대는 능동이에요. 단형피동을 만드는 건 접사 이일이기 붙고 명사 뒤에 되다. 어휘적 피동, 되다, 당하다, 받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형피동 뭐뭐 개 되다, 뭐뭐 어지다 붙는다는 거. 이중피동은 무조건 비문입니다. 그리고 피동문과 서동문을 구별할 때 첫 번째는 그냥 이거 정리. 사동문에는 90% 정도 목적어가 있다. 그런데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 주의해라. 그 다음에 피동, 사동 구별할 때 뭐뭐 개 하다를 결합해 말 되면 사동, 말 안 되면 피동.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동과 피동 끝. 오케이. 그러면 교과서는 우리 책은 105페이지까지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표현만 정리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표현은 교과 잠깐 볼게요. 3개예요, 얘도. 짧은 부정, 단형 부정, 그치? 긴 부정은 통사적 부정이라고 해요. 장형 부정이라고 하고. 특수 부정이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짧은 부정은 부사를 씁니다. 아는 의지 부정, 못은 능력 부정이에요. 내가 서울대를 안 간 건 나의 의지지. 근데 서울대를 못 간 건 의지가 아니잖아. 능력이 없어서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긴 부정은 어간에 뭐뭐 하지 아니하다 않다나 뭐뭐 하지 못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뭐 하지 아니하다는 뭐뭐 않다니까 얘도 의지. 못하다는 능력. 그치? 영주는 학교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는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은 거고 영주는 학교에서 밥을 먹지 못한 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보조동사 말다도 씁니다. 그런데 명령문에서는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쓰이고 청유문에서는 뭐뭐 하지 말자. 잘 봐요. 부사, 그 다음에 어간에 이거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보조동사라고 했어. 보조동사.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본용은 보조용언이 되겠지. 보조동사니까, 그치? 그 다음에 특수부정, 서술격 조사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 근데 이때는 상태부정. 진철이는 땡땡고 학생이다의 반대는 진철이는 땡땡고 학생이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 볼게요. 못부정문의 제약은 고민하다, 노심초사하다, 걱정하다, 후회하다, 실패하다, 망하다는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나의 의지가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긴 부정문을 사용합니다. 그는 후회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하다라는 의지 부정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끝!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까지 풀려 있어야 되냐면 109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풀다가 모르겠는 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반드시 전송할 거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1시간 정도 나오려나? 중세국어 다 많네요. 국어의 역사 파트 선생님이 그때 만들었던 그 자료 있는데 그거 같이 올릴게요. 그걸로 같이 수업하면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풀고 질문하세요. 이거 질문 안 하면 계약하고 책 검사 선생님 다시 할 거야. 알았지? 고생 많았다. 오늘 녹화를 두 번을 하는 바람에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고생했어. 안녕.